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수신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정규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신기 P형과 R형에 대한 건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그죠?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고. 자, 일단 가장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요 신호 형태. 그래서 P0, R0. 맞습니까? P0에 R0. 맞나요? 그리고 얘는 1대1 접점 방식을 가진다. 신호정송을. 얘는 다중전송 방식이라는 걸 통한다. 그래서 얘를 통신선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얘는 화재 표시가 그냥 화재 표시 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적색 등만 들어오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로 다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핸드폰 액정처럼 LCD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신뢰성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외부 선로가 이상이 있으면 수신반이 고장이 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 근데 여기 그렇지 않다 그랬죠. 전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얘가 더 높은 거죠. R형이. 얘는 낮은 거고. 그쵸?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설비 자체는 얘가 싸요. 설비 저렴합니다. 근데 얘가 비싸죠. 공사하는 비용이 비쌉니다. 자, 근데 얘는 설비가 비싸죠. 그죠? 수신기 자체가 비쌉니다. 근데 공사비가 싸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회로 증설 변경. 얘는 좀 어렵다. 근데 얘는 회로 증설이나 변경이 쉽다. 그리고 얘는 건물 크기가 중형이나 소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얘는 건물 크기 대형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유지관리가 어렵다. 얘는 유지관리가 얘보다는 조금 쉽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조금 잘 비교를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하나를 중심으로 알고 계시고 나머지 다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아래에 있는 건. 됐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P형에는 우리가 보통 뭐가 없다? 중계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R형에는 중계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계기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중계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GP형 수신기라는 게 있다. 그리고 GR형 수신기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P형 복합식이라는 게 있다. 이거 정규반 책엔 다 있습니다. 이게 수신기가 종류가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와 P형. 얘는 가스 누설 경보기와 R형. 맞죠? 그리고 P형이나 R형 복합식. 이 복합식이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 있다. 소화 설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신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신기. 그래서 수신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꼭 한 번씩은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특징까지 정리를 조금 잘 해두셔라. 그리고 중계기에 대한 내용은 그냥 R형에 달린다라는 거 정도 읽어보시고 지금은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제가 집합형 중계기 그리고 분산형 중계기 이런 것들 심화에 살짝 넣어놨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6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부속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그래서 이러한 연소 생성물을 어떻게 감지한다? 자동으로 감지한대.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감지해서 어디에? 수신기 쪽에 발신하는 장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동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열을 감지하는 감지기가 열 감지기,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연기 감지기, 불꽃을 감지하는 감지기가 불꽃 감지기. 그죠? 그래서 얘네를 자동으로 감지하더라. 그럼 감지기 종류에, 자, 열 감지기 종류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불러주십시오. 뭐 있어요? 차동식, 또 정온식, 또 보상식. 맞죠? 그래서 제가 열차 정보다라고 말씀드렸죠. 열차 정보. 열 감지기에는 자동식,
정온식, 보상식이 있다. 열차 정보. 그럼 차동식 같은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동식에 가보면 스포트형은 포인트가 일국소, 분포형은 넓은 부분, 그죠? 그러니까 열을 감지하되 내가 좁은 부분, 일국소 부분을 감지를 하느냐, 아니면 넓은 부분, 그죠? 우리가 분포에서 조금 더 넓은 부분을 감지를 하느냐에 따라 차동식 스포트형이냐, 차동식 분포형이냐가 나뉘고, 그리고 여기 종별이 있다 그랬죠? 1종 감지기가 있고 2종 감지기가 있는데 2종 감지기는 조금 감도가 어떤 거야? 둔한 거. 1종 감지기는 조금 민감한 거. 그쵸? 그래서 1종 감지기가 더 빨리 동작하는 겁니다. 이게 종별이에요. 종별. 그럼 차동식은 정의에 가보면 이 말이 꼭 나와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을 보였을 때 감지기가 동작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 0도였던 장소가 갑자기 100도가 된다던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됐죠. 그렇죠? 일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크게 일정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 작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일국소라고 나와 있다. 여기는 넓은 범위. 맞나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세부 분류도 나올 수 있어요. 차동식 분포형 세부 분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기반, 암기할 때 그냥 이렇게 암기해 두십시오. 공기 팽창식, 기전력, 열 기전력 이용 방식, 열 반도체 이용 방식, 공기반. 자, 차동식 분포형은 여기가 보면 똑같이 공기관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조금 이름은 다르지만 공기 이용하는 거에 똑같이 이거 뒤에 제가 심화에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열 전대식이라는 게 있고 열 반도체식이 있네. 여기는 공전반. 여긴 전대라는 게 있습니다. 앞글자 따서라도 여러분들 살짝 보고 가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뒤에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차동식은 포인트가 결국 뭐다? 얘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거. 됐나요? 자, 근데 정온식은 조금 다르죠. 거기 가보면 정온식이 있는데, 자, 이 정온식은 스포트형이 있고 감지선형이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도 뭐가 있어요? 종별이 있는데 민감한 게 특종이 제일 민감하네. 그리고 나서 1종, 그리고 나서 2종. 그럼 제일 둔한 게 2종, 제일 빠른 게 특종. 그럼 특종이 제일 민감한 거네요. 그쵸? 자,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보세요. 여기 일국소죠. 또 일정한 온도 이상. 자, 여긴 상승률이 아니에요. 일정한 온도 이상. 내가 정해놓은 온도 이상이 되면 그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다른 거죠. 얘는 정해진 온도가 있는 거야. 이 감지기는 70도에서 동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감지기는 실제로 70도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같이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대요. 맞나요? 그럼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선 모양이 아닌 감지기.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했었냐면 저희 천장에 플라스틱처럼 달린 거, 그것처럼 생긴 거. 그죠?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외관이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다. 똑같은 얘기인데 살짝 말이 좀 다를 수 있죠. 이런 것들 두 가지 정의 한번 또 보시고. 그러니까 이 정온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 잘 보실 게 뭐냐면 이런 데 설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런 주방 같은 데는 또는 보일러실 같은 데는 내가 주방에 만일 내가 맛집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점심시간에 화구가 전체가 다 불이 들어오면 온도가 급격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하겠죠. 보일러가 정지를 하고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 그 보일러실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겠죠. 그럴 때 차동식 스포트형을 설치하면 보일러 돌릴 때마다 주방에서 내가 일할 때마다 감지기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입니다. 특종, 1종, 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국소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된대, 여기도.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반대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넓은 부분 없어요. 아셨습니까? 여기 넓은 부분 없습니다. 다 일국소예요.
그리고 다른 정의에 가보면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외관이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정온식 스포트형. 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정온식 감지선형. 이것도 제가 뒤쪽에 여러분들 심화에 이거 그림 넣어놨어요. 감지선형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감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종류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음번 보상식입니다. 그럼 차동식과 정온식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기능만 작동하더라도 동작하는 감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차정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상식이 되게 특이하는데 차동식과 정온식 성능이 같이 있는데요. 차동식 성능과 정온식 성능 중에 하나라도 동작하면 화재 감지기 신호가 들어가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이름이 보상식입니다. 보상식.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뒤에 가보면 연기 감지기 나와요. 그럼 연기 감지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자, 종류가 뭐가 있다? 보십시오. 이온화식, 또 광전식, 그리고 공기 이용한 거, 공기 흡입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갔을 때 연기를 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 종류는 꼭 암기하셔야죠. 자, 근데 이온화식은 스포트밖에 없어요. 이거 절대 여러분들 분리 이런 거 없어요. 분포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포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3종까지 감도가 있습니다. 3종. 아까 정온식은 특종이 있었죠. 보상식하고. 그리고 차동식 같은 경우는 1종, 2종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감지기마다 종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근데 3종은 거의 안 쓰죠. 이게 민감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끝나요. 1종이나 2종에서. 근데 1종은 비싸서 잘 안 쓰고 보통 요거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우리 쪽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주위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면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해 얘가 변한대. 와, 이온 전류. 그럼 이 이온 전류의 변화를 검지하기 위해서 이런 애를 사용합니다. 이 물질은 알고 계십시오.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아메리슘 미사일이라는 애가 있대요. 아메리슘 미사일. 자, 그리고 니은번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민감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종, 2종, 3종. 자,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용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 연기에 의해 광전 소자에 접하는 광량 변화로 작동을 한다. 맞습니까? 빛의 변화로 작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변화에 따라 우리가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연기가 들어갔는지 또는 안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여기 일국소라고 되어 있고 광량 변화. 근데 이제 뒤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얘는 광량의 증가를 읽습니다. 아셨죠? 광이 뭐예요? 빛이죠, 빛. 그래서 연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광량이 증가한대. 빛의 양이 증가한대. 그걸 통해서 아, 여기에 연기가 포함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감지기래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기 감지기에 또 광전식 분리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구조로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공간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을 한다. 맞습니까?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얘는 발광부와 수광부가 따로 있고 얘도 빛의 변화로 작동을 하거든요. 똑같이. 근데 얘는 일단 이렇게만 적어두십시오. 그래서 두 개 다 광량의 증가냐 광량의 감소냐. 근데 얘는 발광부와 수광부가 감지기 안에 있는 반면 요거는 공간과 공간 사이에 이쪽에 발광부 이쪽에 수광부 해서 레이저를 쏘고 있다. 이것도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종류 정도 동작 원리는 뒤쪽에서 보시고 지금은 종류 정도 저하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규만 때 한번 설명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야. 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기억 못 하시면 뭐 저 혼자 이제 약간 서운한 거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볼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 이 두 가지
됐죠? 자, 그리고 공기흡입형. 요거는 감지기 내부에 얘가 달려있대. 그래서 그 위치에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포함이 된다? 그때 작동을 한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뒤쪽에서 그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류.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열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연기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요거 그냥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복합형 감지기 나오죠. 자, 화재 시 발생하는 얘는 열이나 연기 두 가지 성능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작동했을 때 화재 신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보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게 보상식은 어느 한 기능이 작동하면 동작하는 거였고 얘는 두 기능이 한꺼번에 동작을 해야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복합형 감지기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열복합. 이건 열 플러스 열. 열감지기와 열감지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연기와 연기. 이거 연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에 가보면. 아셨죠? 자, 그리고 불꽃 복합식은 불꽃과 불꽃이 같이 들어있다. 불꽃이 같이 들어있다. 근데 또 열 연기 복합식도 있어요. 그럼 열과 연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의 감지기에.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면 화재 발생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자, 그리고 불꽃 감지기에는 뭐가 있다? 자외선을 사용하는 방식, 적외선을 사용하는 방식,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런 애가 있다. 영상 분석식,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종류 정도. 자, 다신호식은 뭐냐면 다른 종별 감도를 가지고 있대. 이 정도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1종 감지기와 2종 감지기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2종, 민감하지 못한 게 먼저 동작하고 그게 못 잡아주면 1종이 또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종별이 다른 감지기가 들어가 있는 게 다신호식 감지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방폭형, 폭발 방지, 재용형,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축적형이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신호를 약간 축적을 했다가 약간 신중하게 동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축적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아날로그식, 연동식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감지기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정규반 책에 뭐 다신호식 감지기에 대한 설명, 방폭형 감지기에 대한 설명, 방수형 감지기에 대한 설명 쭉 넣어놨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런 것들. 그 285쪽에 제가 정규반 책에 넣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부착 높이별 감지기 적응성. 자, 이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높이별로 감지기를 이렇게 설치하더라. 그죠? 근데 제가 어차피 8m 미만에서는 대부분 감지기가 다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었고, 자, 근데 8m 이상으로 오게 되면 8m 이상 15m 미만으로 오게 되면은 감지기 종류가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 그래서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 2종, 광전식 1, 2종, 연기복합형, 불꽃 감지기. 자, 이런 애밖에 설치를 못 하더라. 근데 유일하게 열 감지기 하나가 있다 그랬죠. 예. 유일한 무슨 감지기? 열 감지기. 나머지는 다 뭐? 연기 감지기. 그래서 8m 이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열보다는 뭐가? 연기가 훨씬 더 적응성을 좋게 가지더라. 그죠? 그래서 열보다는 연기밖에 설치를 못하게 갈 거다. 15에서 20 가보면 아예 열이 빠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차분한 이광현. 어차피 불꽃 감지기는 어디서나 들어가니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크게 의미가 없고. 자, 여기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이광현이죠. 차분한 빠지고, 맞습니까? 불꽃은 어차피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1, 2종이 다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1종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감도 좋은 것만 어떻게 보면 층고가 높아졌을 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4m 미만, 뭐 4m 이상, 8m 미만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적어두실 게 뭐냐면 이런 애가 있다 그랬어요.
맞나요? 비화재보에 우려가 있는 감지기. 그러니까 비화재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비화재보라는 건 그만큼 오동작이 일어날 우려가 큰 장소. 그죠? 그래서 제가 비싼 거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불정분복 광아다축. 앞글자만 쓰겠습니다. 복, 광, 아, 다, 축, 요런 애들. 그죠? 그래서 불꽃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그리고 분포형, 복합형, 광전식 분리형,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축적 방식. 이런 애들이 좋은 애다. 오동작이 없는 애들이다. 그죠? 이런 애들 써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으로 갑니다. 발신기. 발신기는 직접 누르는 거. 수동 누름 버튼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얘기한다.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수신기 쪽에. 구성 요소에는 빨간 응답 표시등. 그리고 직접 누르는 누름 버튼. 그리고 꽂는 전화잭. 명판, 보호판. 요즘은 요거 사용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전화잭.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표시등 누르는 거, 그리고 명판 여기 발신기다, 그리고 보호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 보호판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 판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혹시나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장난으로 눌러본다거나 그러면 못 누르게 여기도 이제 아크릴 판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놓는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자, 8번째 이제 시각경보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자탐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경종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경종을 들을 수 있게 청각장애인에게 듣는 것보다 이제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죠. 약간 전멸 형태 깜빡깜빡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됐죠? 자, 이름이 시각경보장치다. 일단은 요 정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실 때 정리를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챕터 16에 가보면 이제 자속이 나와요. 자속. 개요. 건물에 화재 발생 시 화재가 감지가 되면 수동 또는 자동으로 소방관서와 관계인에게 통보해주는 경보설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동이나 자동으로 소방관서와 관계인에게 통보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설치했을 때 수신기라는 걸 설치했을 때 옆에다가 뭐를 붙인다 이렇게? 그렇죠. 속보기라는 걸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속보기에 보세요. 여기 화재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자탐 설비의 수신기가 화재를 수신할 거고 신호를 수신할 거고 여기서 이제 속보기에 신호를 준다 그랬죠. 그럼 속보기는 화재 신호를 통신망을 통해서 음성 같은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장치다라고 되어 있고, 통신망,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다. 읽어보십시오. 자, 속보기 기능 제가 딱 2개만 넣어놨어요. 이 정도는 보시라고.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신할 수 있게 통보하고 3회 이상 속보해라. 20초 이내 3회 이상 속보. 자, 속보기는 다이얼링 후 전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0회 이상 반복 접속을 통한 다이얼링. 그리고 다이얼링 완료가 되면 30초 지속.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정규반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세한 거 여러분들 뭐 그것도 좋지만 지금 2번째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자속은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가보면 이제 챕터 17에 피난 구조 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구조 설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번에 이제 사고가 호텔에서 한번 크게 났기 때문에 그 피난 기구에 대한 거,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주고 왼쪽에 있는 단어를 찾아라. 이게 무슨 설비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 피난기구의 종류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가지.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죠. 사조완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럼 완이 뭐예요? 왕관기죠, 왕관기. 그래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수동 아니에요. 속도 조절 안 됩니다. 본인이 스릴 있게 내려간다고 속도 조절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죠? 연속적인 거죠. 연속. 이거 불연속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고.
아니다. 자, 간이완강기란 똑같아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똑같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여기는 교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얘는 안 된다. 연속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걸 또 연속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공기안전 매트랑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물 내부에서 자, 내에서 외부로 이것도 두 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건물 외에서 내부로 뭐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읽어보면 근데 그렇게 또 바꿀 수 있죠. 충격을 흡수한대. 그래서 안전하게 지상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를 주입하는 구조다. 그죠? 포지에 공기를 주입하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이제 포대, 그죠? 쌀포대 재질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공기를 불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튜브 있잖아요. 튜브. 그 수영장 가면 튜브 타잖아요. 그 튜브 재질이야. 튜브 재질. 거기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착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요번에 거기 부천에서 이제 화재 났을 때 8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뛰어내리시는 분이 착지점을 잘못 잡아서 어디로 이렇게 있으면 이런 모서리로 떨어지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뒤집혀가지고 그 다음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사람도 이용을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조금 이제 안타깝게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 공기안전 매트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사회에서 계속 이슈를 시키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구조대 보십시오. 이것도 포지를 사용했대. 포지를 사용해서 자루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경사식 구조대가 있고 막 사강식 구조대가 있고 그래요. 경사식 구조대는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수직 강화식 구조대가 있고 여기 경사식 구조대가 있거든요. 수직 강화식은 90도로 여기는 45도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런 자세한 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대라는 게 있다. 어차피 설치 기준보다는 그냥 이게 뭔지 알고 계셔야죠. 자, 승강식 피난기. 몸무게에 의해 이것도 자동으로 하강을 하고 내가 내려가면 스스로 상승하는 거 여러분들 내가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동력 승강식 기기가 아니고 무동력입니다. 동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게에 따라 저절로 내려가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하향식 피난구 해치라는 곳에 평상시에 경납을 해놨다가 그냥 보관함에 경납을 해놨다가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주변에 있는 소방대살불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접촉되는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아니다. 자,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 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읽어보십시오. 자, 다수인 피난 장비는 요거 보셔야겠죠. 2인 이상의 피난자가 각각이 아니고 동시에. 각각 아닙니다.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한다. 자, 미끄럼대란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신속하게 미끄럼틀을 타고 지상이나 어디로 피난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 피난교란 건물 또는 피난층과 연결된 다리 형태의 피난기구. 트랩이란 화재층과 직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를 계단이거든요. 얘가 계단인데 여기에 설치하죠.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피난기구다라는 거. 꼭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 왼쪽에 단어를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게. 자, 그리고 피난구조 설비 종류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인명구조기구가 있죠. 그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그죠? 그럼 방열복이 뭐냐? 복사열에 접근하면 막아줄 수 있게 안쪽에서 입는 내열 피복. 복사열에 접근했을 때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열을 막아주는 내열 피복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공기호흡기. 압축공기식 개인 호흡 장비래. 그죠? 그래서 유독 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읽었을 때 이게 공기호흡기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인공소생기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소생기는 무슨 말이 꼭 있어야 되냐면 여기 가보면 인공호흡. 그래서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인공호흡, 호흡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얘기하고 방화복은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는 피복. 그러니까 화재 진압복이죠. 우리 살색 옷으로 된 거. 소방관들 입는 거.
자, 인명구조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 나와 있습니다. 화열, 화염, 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인명구조기구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다음 유도등. 유도등도 설치 기준보다는 정의 위주로 두 번째 볼 때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리고 유도등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이다.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 즉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원 220V 받아서 전원이 켜져 있고, 이게 만일 꺼졌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축전지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상전원, 축전지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 정전이 됐으니까 어딘가에서 전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원을 축전지라는 애가 준다고요.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하면 요거 유도등 종류죠, 그죠? 얘를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출입구 상단에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피난구 유도등.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세 가지가 있다. 복도, 거실, 계단. 그래서 통로 유도등은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이에요. 그래서 복도에 설치하는 것과 거실, 계단에 설치하는 게 있다.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이고 방향이 명시돼 있대.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거실 통로 유도등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이나 주차장,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다. 얘도 방향이 명시돼 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이란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이다. 바닥면과 사람들이 바닥을 밟는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거다. 그래서 얘는 방향도 명시돼 있죠. 얘도. 근데 위아래죠. 그래서 제가 피난구 유도등은 방향이 없다 그랬어요. 요거는 그냥 출입문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뛰어가는 모양만 있고, 얘네들은 다 방향이 있더라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객석 유도등, 객석에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한대. 영화관 같은 데 가보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표지,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 표지,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 표지. 위에 유도등을 그냥 표지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 요거는 띠 형태. 띠 형태로 설치하는데 빛을 모아서 사용하는 축광식과 그리고 전기를 사용했을 때 LED가 들어오는 빛을 밝혀주는 광원 점등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요. 얘 이름이 피난 유도선. 자, 입체형은 표시면이 2면 이상이래. 그래서 내가 유도등이 예전에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앞에서도 볼 수 있고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입체형 2면 이상입니다. 2면 이상. 그리고 삼선식 배선이라고 하면 평상시엔 불이 꺼져 있다가 불이 났을 때 유도등 불이 들어오는 거. 그죠?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죠. 근데 요즘은 잘 사용 안 한다. 요즘은 다 이선식이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유도등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럼 그 유도등은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 유도등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 상시 점등 상태여야 돼요. 네, 그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비상조명등이 뭐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뭔지까지. 여기는 아직은 용어의 정의밖에 안 나왔어요. 최근에. 아셨죠? 이 피난구조 설비는. 그래서 비상조명등이 뭐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뭔지 꼭 구분을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조명등이랑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피난 통로에 설치를 해서 자동 점등이 되도록 하는 조명등이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똑같이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해 피난자가 뭐 할 수 있대? 휴대 들고 다닐 수 있대요. 그죠?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소활동 설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보시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